7년 동안 나를 걔 취급한 게 실수였다는 거냐? 날 걔라 부른 그 입으로 이 집을 탐내진 않겠지? 수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 한수키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 집은 남편 박재호와 함께 30년 넘게 일궈온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수키는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이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부엌으로 향한 수키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보리차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보리차였죠. 매주 주말이면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민정, 그리고 7살 손자 지훈이가 함께 찾아와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이 큰 집이 다시 활기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까? 수키는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 재료와 며느리가 즐겨 먹는 나물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자를 위한 과일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지훈이가 좋아하는 딸기와 바나나는 항상 싱싱한 것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족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수키만의 방식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현순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민정의 인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수키는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키에게 달려왔습니다. 7살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수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수키는 손자를 꼭 안으며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지훈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이 수키를 바라봤어요. 식사 시간, 수키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현수의 말에 수키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끓여뒀으니까. 지훈이는 수키가 깎아준 사과를 우물우물 씹으며 할머니가 깎아주는 사과가 제일 달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엄마? 이 집도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수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아들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수키는 빈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재호가 남겨준 이 집,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왔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비록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특히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망은 아들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키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현순의 가족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정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지훈이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키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네. 우리 현수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가족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행복이었거든요.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민정이 부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맨날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민정의 말에 수키는 손을 저었어요.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현수와 민정은 잠시 산책을 나갔어요. 수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지훈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로봇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블록 로봇을 들어 보였어요. 바로 그때 소파에 놓인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계속 나니까 지훈이가 신경 쓰이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폰이 자꾸 울려요. 지훈이가 불편해하는 걸 보니 수키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갖다 줘야겠다. 수키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어디를 봐도 현수와 민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한 바퀴 돌고 온 건가 싶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키는 혹시 급한 일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화면을 보니 회사 김대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직장에서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민정이 곧 돌아온다고 얘기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실수로 메시지 창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 수키는 당황했어요. 요즘 휴대폰은 너무 복잡해서 잘못 건드리기 쉬웠거든요. 화면을 끄려고 이곳저곳 눌러보는데 메시지 목록이 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옆에 적힌 이름이 눈에 띈 거예요. 거기에는 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걔였습니다. 수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이럴 리가. 하지만 화면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휴대폰에 걔로 저장되어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대해왔던 며느리가, 고마워한다고 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수키는 소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수키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정과 현수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키에게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친절과 감사 인사가 가짜였던 것인가? 아, 네 어머니, 제가 깜빡 잊고 휴대폰을 두고 갔네요. 민정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수키는 민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키는 대충 둘러댔어요. 이런 일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수키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정이,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도 아니다, 괜찮다 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이제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수키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수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계속 개라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수키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의 그 밝은 미소들, 고마워한다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정이 가끔 보여주던 어색한 침묵들, 현수와 나누는 눈빛들, 그리고 자신이 말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들. 그때는 단순히 바쁜 직장인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키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재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남편과의 지난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로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았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수키의 몫이었고 아이 키우는 것도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모두 수키가 해야 할 일이었죠. 재호는 그저 돈만 벌어오면 자신의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밥 줘, 이 옷 좀 다려줘, 아이 좀 보라고. 재호가 수키에게 했던 말들은 대부분 명령이었습니다. 고마워한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수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키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입가도 처져 있었어요. 정말 늙었구나. 수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니 수키 자신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귀찮아했던 적이 많았죠. 특히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할 때면 짜증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수키는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수키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며 많이 그리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수키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해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찬물 한 컵만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저녁 준비를 생각하고 장을 보러 나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제 몸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이젠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수키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현수는 곧이어 엄마 이번 주말에는 민정이가 엄마 잡채가 먹고 싶대요. 수키는 순간 말문이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가 만든 잡채를 먹고 싶어 한다고? 잡채? 수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맨날 엄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말에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현수야. 수키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엄마. 민정이가 정말 그랬어? 내 잡채가 맛있다고? 당연하죠. 항상 그러는데요. 엄마 요리 솜씨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수키는 화가 나서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자랑스러워하는 애가 그래서 휴대폰에 시어머니를 개라고 저장해놨단 말이냐? 그래. 알겠다. 수키의 목소리가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번 주말에 와라. 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키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니 잡채가 먹고 싶대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뻔뻔하게 내 잡채가 먹고 싶다고? 수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손맛을 찾는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수키는 천천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당면, 시금치, 당근, 버섯, 잡채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을 텐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잡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수키가 혼자 중얼거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영정 속 재호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수키는 슬픈 마음을 가득 안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이제 마음을 서서히 정리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지는 않겠다고. 자신도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토요일 오후 현순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정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수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응,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잡채하셨어요? 민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키는 민정을 무표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앉아라. 저녁상이 차려졌는데 잡채가 없었어요. 대신 라면과 김치, 계란 후라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잡채는요? 현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했다. 수키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많이 아프세요? 현수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수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라면도 맛있어요. 그래, 라면이나 먹어라. 수키는 시큰둥했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훈이도 눈치를 채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현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손목이 아파서. 수키가 손목을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민정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봤자 늙었다는 소리밖에 더 듣냐? 수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이 들면 다 그냥저냥 사는 거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엄마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는 거 힘들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제 명의로 옮기고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면. 수키가 갑자기 돌아봤어요. 집 명의? 네, 엄마 혼자서는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오늘처럼 또 다치시기라도 하면. 누가 힘들다고 했어? 수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키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야? 당연하죠. 엄마 편하시라고. 편하기는. 수키가 중얼거렸습니다.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네.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현수가 억울해했어요. 그럼 뭔데?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냐? 수키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너는 입 다물어. 수키가 민정을 쏘아봤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민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거였어요. 엄마, 민정이한테 왜 그러세요? 현수가 항의했어요. 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수키가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수키는 말없이 현수를 쳐다봤어요. 아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어요. 됐다. 진명의 이전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긴 내 집이야. 수키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엄마. 현수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오지 마라. 나도 피곤하니까.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못 알아듣겠어? 오지 말라고. 민정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수키가 민정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럼 계속 모르고 살아라. 수키가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현순의 가족이 어수선하게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지훈이마저 할머니 왜 화났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민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현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집 명의도 안 넘겨주신다고? 우리가 뭔 나쁜 짓이라도 했어? 그러게, 도대체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걸까? 그날 밤 수키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하나가 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순애가 다녀간 지 3일 후 수키는 그동안 미뤄뒀던 남편의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재 정리는 남편의 숨결이 묻어 있어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정리해야지. 수키가 한숨을 쉬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책들, 만년필,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수키는 하나하나 꺼내며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수키가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수키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문득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서재는 꼭 당신이 정리해줘.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그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한 것 같았어요. 유언자 한재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로 시작하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한숙희에게 상속한다. 여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농협 및 국민은행 예금, 그리고 증권 계좌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숙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남편이 생전에 상속세 절약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만 자신 명의로 바꿨지. 다른 재산들조차 아들이 아닌 자신에게 모든 걸 남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 한현수에게 줄 몫은 모두 아내인 숙희의 판단에 맡긴다. 숙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내 숙희는 평생 나와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숙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할 줄은. 숙희의 양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현수가 틈만 나면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관리해 드릴 테니 명의를 바꾸시는 게 어떠냐고 수시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숙희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만만하게 본 거였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취급을 하다니. 그 순간 또 민정의 핸드폰에 자신을 개라고 저장했던 충격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 편만 드는 현수의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현수놈도 마찬가지야. 숙희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 마누라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았어도 말리지도 않았을 거야. 7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힘들까봐 내 허리 아픈데도 손주 녀석까지 정성껏 돌봤었는데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는 현실이 현수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렸어요. 숙희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법무사 도장과 서명이 모두 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였습니다. 숙희가 유언장을 꽉 쥐었습니다. 현수와 민정은 유언장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테니 당연히 자신들에게 남겼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숙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가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평소에는 말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배려를 해뒀다니 놀라웠어요. 그래. 숙희가 갑자기 결심한 표정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부지 재산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숙희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복지재단 기부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 재단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다 기부하면 딱 좋겠네. 숙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현수와 민정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니까 더욱 통쾌했습니다. 숙희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희망복지재단입니까? 부동산 기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유언장도 있고 본인 의사도 분명하니까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수키가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현수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내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 힘으로 이루어라. 수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진짜 필요한 곳에 내 재산을 쓰련다. 그날 밤 수키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치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키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수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키가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30분 후 수키는 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유언장과 모든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부인께서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맞으세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재산들을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나요? 수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넣으실 수 있어요. 기부자의 평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조항 말이에요. 수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집을 기부하시되 부인께서 평생 그 집에 거주할 권리는 보장받는 거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키가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7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애썼지만 결국 개 취급받았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6개월 동안 집 명의를 바꾸라고 조르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어떤 복지재단으로 하시겠어요? 희망복지재단으로 해주세요. 독거노인분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서류 준비에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수키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엄마, 어디 나가셨어요? 집에 없으시길래. 응,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뒷마당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 수도꼭지도 새는 것 같던데.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수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 괜찮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렇게 눈에 거슬리면 네가 간간히 와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수키가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또 진명의 얘기로 전화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키는 또다시 유언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키,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키가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수키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부자 한수키는 평생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희망복지재단은 기부자 사망 후 해당 부동산을 독거노인 복지 목적으로 활용한다. 완벽합니다. 수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키는 거실에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평온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숙희야. 숙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에 현수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는 잡채 꼭 맛볼 수 있는 거죠? 잡채를 핑계로 또 와서 진명에 얘기하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와봐. 엄마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직접 들어봐라. 숙희는 그날도 편안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잘했어 여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기부계약을 체결한 지 3일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숙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엄마, 엄마.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어요. 숙희가 문을 열자 현수와 민정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냐? 신문에 나왔어요. 엄마가 집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민정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역 어르신, 전 재산 희망 복지재단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어요.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수는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사람인데. 당연히? 숙희가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7년 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왜 가족을 등지시는 거예요? 효도? 숙희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한 게 효도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숙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민정아, 내가 지난번에 우연히 네 핸드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개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 현수가 깜짝 놀라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민정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실수였어요. 실수? 숙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개 취급한 게 실수였다는 거냐? 엄마, 민정이가 그럴 리가. 현수야, 네 마누라 편들 걸 편들어라 이놈아. 숙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바로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현수가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응. 너희 아버지가 왜 모든 걸 나한테 남겼는지 알겠냐? 유언장 끝부분을 읽던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의 몫은 숙희의 재량에 맡긴다. 만약 며느리가 숙희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몫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이 유언장을 빼앗아 읽어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어떻게 며느리 하나 때문에... 숙희가 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라고? 날 개라 부른 그 입으로 이 집을 탐내진 않겠지. 숙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현수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즉흥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정이도 반성하고 있고. 현수야. 숙희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민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수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6개월 동안 집 명의를 바꾸자고 조를 때 나는 정말 바보같이 진지하게 고민했다. 효도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나 싶어서. 엄마. 하지만 이제 알겠다.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만 원했던 거야. 현수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미 모든 서류가 끝났어. 희망복지재단에 정식으로 기부했고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럼 우리는, 너희는 젊은데 뭐 걱정이니? 너희 힘으로 살아가라. 그게 맞는 거야.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수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재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특히 어머니를 개 취급하는 며느리를 둔 아들은 더더욱. 그 말에 현수와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라. 할 말은 다 했으니까. 현수와 민정이는 더 이상 소용없겠구나 체념하며 터벅터벅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키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졌네요. 수키가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수키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뒷마당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터졌던 수도꼭지도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였어요.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네. 수키가 혼자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수키의 하루는 정말 바빴어요. 오전에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를 했거든요. 핸드폰에 희망복지재단 김 소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수키 선생님, 오늘 방송국에서 인터뷰 촬영 온다고 했는데 준비 괜찮으세요? 아, 맞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수키의 기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희망복지재단 생활지원센터. 수키님, 오늘은 뭐 만들어 볼까요? 70대 후반의 김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영양죽을 만들어 볼까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으니까. 아, 좋네요. 어르신들이 천천히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키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김할머니, 쌀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야 눌어붙지 않아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그리고 야채는 잘게 다져야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해요. 이런 순간들이 수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서로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후 2시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키 선생님, 저는 PD 김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수키는 평소 자원봉사할 때 입던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앉았습니다. 선생님,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라. 그냥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있었죠. 하지만 제 결정이니까요. 돌아가신 남편 뜻도 그러했고요. 아, 남편분도 이런 일에 뜻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독거노인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제 뜻에 맡기겠다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카메라가 수키의 표정을 가까이서 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나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수키는 다시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키님, 오늘 텔레비전에 나온다면서요? 김할머니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럴 예정이에요. 부끄럽긴 하지만. 아이고, 우리 수키님 이제 연예인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수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키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방송 촬영했어요. 당신이 남긴 유언장 덕분에 정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문득 현수와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현수와 민정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수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재단 김 소장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소식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수키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담당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기꺼이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뒷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방송이 나왔습니다. 수키는 혼자 TV를 보며 어색해했지만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복지재단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김할머니가 다음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우리도 덕분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날 오후 마지막 촬영이 있었습니다. PD가 마무리 멘트를 요청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수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일들이 스쳐갔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걔라는 그 잔인한 호칭까지. 하지만 지금의 수키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불렀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수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도 후회도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면서 수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수키,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수키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함께 요리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필요한 곳에 자신을 내어주는 살. 외롭지만 자유롭고 상처받았지만 단단해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도 수키는 희망복지재단으로 향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